핵전쟁 연습을 광란 쪽으로 벌리며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종강들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북한이 어제 일본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그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새벽부터 미사일 배치 전 과정을 지켜봤고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핵탄두 결합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 1000km인 스커드 2알 4발이 동시에 발사돼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북한이 공개한 어제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겨냥했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전략군 화성 포병들의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이번 발사를 맡은 북한의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는 핵 미사일 등 전략 미사일 전담 부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실전 훈련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은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 주변 논밭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동식 발사대의 성능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북극성 2호 발사 당시 1박 2일 시찰 때처럼 새벽부터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은 핵무력의 군령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효율적 지휘관리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북한의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은 김정은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나 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강조하죠. 국가정보원은 이번 발사에 대해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도가 있으며 중국도 자신들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사드 장비 일부가 어젯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치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먼저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미군 대형 수송기 C-17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엔 사드 차량형 발사대 2대가 실려 있습니다. 발사 차량엔 2017년 3월 6일 오산 공군기지라는 표식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 발사대들은 미국 텍사스 공군기지에서 운영 중이던 사드 한 개 포대의 일부 전력으로 도착 직후 주한미군의 한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수송기 도착 장면을 공개하며 사드의 국내 도착을 알렸습니다. 사드 수송작전은 북한이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었다고 판단해 서두르기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미군은 남은 발사대 4대와 사격 통제 장비,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운용 병력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사드 전력이 모두 들어오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드 포대의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와 기지 공사 등 남은 절차가 있어 배치 완료 시점은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뒷감당을 책임져야 할 거라며 역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보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也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来维护自身的安全利益。由此产生的一些后果由美韩来承担。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보복 조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시내 롯데마트 한 곳이 지난 춘절을 앞두고 눈속임 할인 판매를 했다며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8만 원짜리 고량주를 만 원에 판다는 할인 광고를 놓고 원래 가격이 만 원이 아니었냐며 유독 롯데만 문제 삼았습니다. 유명 할인점을 비롯해 롯데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포도 늘고 있습니다. 什么时候下的
什么时候下的？下的那个什么前2-3天。 중국 인터넷엔 차량의 한국 제품 불매, 한국은 나가라는 구호를 써붙이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롯데마트 퇴사자를 우대한다는 감정적인 구인 광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항공당국은 우리 항공사들이 최근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지난 설에 이어 또다시 허가하지 않았고 중국 해커 조직이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에 한국인 남성 2명이 들어갔지만 점원이 한국인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복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인터넷에는 사드는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왜 한국 제품만 불매하느냐는 내부 비판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사드 배치가 시작된 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범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권은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북 안보 위기에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하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할 문제이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사로 덮어둘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대선 전 사드 배치를 끝내야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사드 조기 배치는 군사주권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정부 결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당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음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의심폭을 아주 좁혀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알박기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조기 배치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당초 일러도 여름이나 돼야 가능할 거란 예상을 깨고 군 당국이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기본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적 고립을 불사하며 핵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방비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aking steps to enhance our ability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rough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특히 북한이 주한 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위협 강도를 높이는 것도 미국이 배치를 서두르게 된 이유로 꼽힙니다.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종강들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여기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가 절대 불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드 배치 예정지 주민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야권, 탄핵 정국 등의 여러 상황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사드 배치와는 별도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정부의 움직임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미일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강조해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20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의 돈줄을 끊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의지를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을
시험하려는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미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 간은 외교 장관에 이어 국방 장관들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의 시작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한미 양국 간 보조를 맞춰 중국의 사드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면서 꿍꿍이가 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의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거리 1000km급 무수단이나 스커드만 해도 이 대부분의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병력이 증원될 길목들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스커드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의 앞에 일본 내 주요 시설이 표시된 지도가 펴져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현장 사진에도 김정은은 작전 지도상에서 지휘봉으로 일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할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쿄 인근 요코스카 기지의 경우 미 태평양 함대의 극동전선 전투기지로 지난해 7월에는 핵잠수함 오하이오함이 극비리에 다녀갔고 현재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정박해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에 연합군의 한반도 증원을 차단하고 증원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의 군수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위협에 우리 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등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요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11차례 사드 시험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에서만 효과를 냈다는 점 때문에 어제처럼 다량의 미사일들이 연속해서 날아오는 상황에서는 사드 한 개 포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일본을 겨눴다는 말에 일본은 벌집을 건드린 듯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드를 배치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쿄 이동희 특파원입니다. 주1 미군을 노렸다는 북한의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한층 격상됐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연이틀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地域や国際社会に対する明らかな挑戦で 수도 도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은 안방이 공격 목표가 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미사일とかも近くに飛んできたらやばいなって思います.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場合はですね、速やかなる対応が必要.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와 지상의 페이트리엇으로 방어하는 2단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손질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이 쏠 수 있는 미사일은 2발로 이번처럼 4발이 거의 동시에 날아올 경우 요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위성의 분석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SM-3 요격 미사일을 지상에서 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